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라고 오늘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청문회가 남긴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해 볼 텐데 오늘 부울경에서 민주당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11%나 우리 당이 적게 나와요. 왜 우리 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전당대회에서 사실 부울경은 경남 양산이 지역구였던 김두관 의원의 정책 고향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7%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90%를 전 대표는 넘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돌아보자라고 얘기했더니 저희가 아까 옆에 이렇게 문자로 썼던 거는 지지층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 욕설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뭐 분위기는 90%가 넘는 득표율이면 뭐 다른 지역 아직 물론 뭐 수도권이나 호남이 남았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당대표 선거는 거의 그냥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 김태호 지사한테 이겼으면 좀 이게 나오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김태호 지사한테도 졌잖아요. 근데 왜 나오느냐 말이죠. 개딸이 점령인 걸 뭐 이제 알았습니까? 새삼스럽게? 따라서 저는 출마 자체부터가 이게 과연 자격이 있는 분인가? 예.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저는 당대표는 관심이 없고요. 중요한 게 최고위원이 문제예요. 지금 보이는 손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으로 저는 김민석 의원에게 띄워가지고요. 오늘 이제 두 군데서 김민석 후보가 갑자기 1위로 올랐어요. 예, 원래는 정봉주 전 최고위원이 1등이었는데 네. 오늘 경선에서는 두 군데에서 모두 김민석 의원이 1등을 했죠. 저는 근데 이게 상당히 후유증을 넣을 것 같아요. 대표가 중립을 안 지키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띄우면 저는 상당히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공정성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분석하기에 김민석, 그다음에 한준호, 그다음에 강선우, 그다음에 민영배 이 네 분이 저는 찐명으로 보고요. 예.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 친명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정봉주는 이제 옛날부터 악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현희, 그다음에 김병주는 문재인 때 다게 임명됐던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지도부가 오히려 찐명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측과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봉주, 그다음에 전현희, 그다음에 김병주 이런 분들이 입성하면 상당히 최고위원 선거는 좀 이렇게 골치 아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전부 다 결국 연설에서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친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친명이고 누가 반명이고 이런 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제주, 인천, 강원, 대구에서 91.7%를 얻었던 이재명 전 대표, 울산 90.56, 부산 92.08로 계속해서 90%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예상처럼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180석을 가지고 있는 200석 가까이 갖고 있는 범야권의 지도자 격인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27에서 25로 2주 동안에 떨어진 반면에 국민의힘은 물론 당대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36까지 올라가면서 11%포인트 차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런 결과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곧 있을 이제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재판도 열리게 될 것이고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대북 송금 항소심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중에 이제 검찰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자,
이재명 전 대표의 안부를 전해달라. 내가 대속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의 면회온 의원들을 2명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네. 대속이라는 거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대신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네네. 자, 그럼 누가 예수님이라는 겁니까? 자기가 예수란 이야기죠.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조국도 예수님이었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화영이 스스로 대속했으니까 대속하는 사람은, 대속하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기 천당에 계실 거거든요. 이거 놀라가지고 금방 재림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기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녹음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검찰 귀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한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속이라고 한 말은 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인간 정역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 대속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아니 그게 의미가 그거예요. 그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다 뒤집어 쓴다. 이게 대속 아니겠습니까? 죄값을 내가 치른다. 죄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죄값을 내가 치른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합치면요. 죄는 이재명 대표가 지었는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거를 녹음이 되는 줄 알면서 이야기했다.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요, 검찰 수사에서 다 자백을 했었어요. 그걸 갖다 다시 다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할까?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진짜 검찰에 가서 얘기했다면 이렇게 지금 정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좀 사담을 나누는 자리였고, 일단 일반인 접견을 할 때는 녹음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같이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가볍게 내가 지금 재판받는 상황을 이제 본인을 예수라고 이렇게 정색하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뭐 온당한 그런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그때 면회로 했던 의원 2명도 좀 웃으면서 흘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아마 녹음되는 건 알았지만 검찰이 이렇게 법정에서 현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인상을 나쁘게 하고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기 위한 수단인 셈인데 이렇게까지 검찰이 할 거라는 인식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과연 이 발언 내가 대속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저기 중요한 게 2개가 빠졌는데 다 봐야 이해가 돼요. 뭐냐면 이제 부인이 일반 접견 왔거든요. 예. 부인한테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봐라 그랬어요. 아. 근데 부인이 싫다 이랬더니 비공개로 이렇게 만나봐라, 난리칠 거니까 언론이 만나면. 그러니까 비공개로 만나봐라 했거든요. 부인한테. 그다음에 저 의원 2명한테는요. 김광민 변호사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자기 변호사 활동할 수 있게 해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사비가 없어서 전세금을 이게 빼가지고 줄라 했는데 검찰이 이걸 압류한 거예요.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변호사비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걸 좀 이렇게 도와달라. 변호사비를 좀 대납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협박감을 느낄 거예요. 왜? 안 도와주면 폭로할 수 있잖아요. 자기 억울하게 돼 있으니.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는 변호사비를 남한데 저렇게 이태영 변호사 쌍방울이나 아니면 배지로 대납 이러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저는 이재명 대표 쪽에 도와달라. 변호사비든 경제적인 이런 게 요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뭐 이 지금 발언은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뭐 변호사 대납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짚어보도록 하고